네, 안녕하세요. 천안 오송초등학교 교사 박세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초등학교 체육 수업하기. 이번 시간은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우리가 체육 수업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가 체육 수업에서 그동안 지도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컨텐츠들은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해보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들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러한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웠던 종목들을 다양하게 체험을 해봄으로써 스포츠의 어떤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체육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컨텐츠는 양궁이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양궁이 인기를 끈 것을 이제 계기로 삼아서 학생들이 또 양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기가 힘들어졌죠. 자, 그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양궁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분할된 화면으로 실제 양궁과 똑같이 경기 규칙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활을 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양궁을 지도할 때는 반드시 이제 양궁의 이 활을 잡는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지금처럼 반팔을 입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을 쏠 때 너무 세게 잡아당길 경우에는 쏜 동시에 이렇게 팔 부분이 스치면서 활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활을 다 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을 주우러 가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볼링 컨텐츠입니다. 볼링도 마찬가지로 생활 스포츠로는 인기가 많은 반면에 학교에서는 체험을 하기가 힘든 종목 중에 하나죠. 물론 볼링핀을 간이로 이렇게 세워놓고 지도를 하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볼링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또 핀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많이 체험을 하기가 힘든데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는 볼링장과 똑같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이긴 하지만 실제 경기처럼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볼링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경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링왕 같은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지볼링이라는 컨텐츠도 있었어요. 그래서 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지볼링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볼링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이지볼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볼링을 할 때 외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볼링이 조금 안쪽으로 잡아주면서 조금 더 볼링핀을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성공의 계기를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양궁도 우리가 컨텐츠에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게 되면은 실제 양궁처럼 바람의 속도나 방향까지도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양궁을 쏘게 하는 그러한 난이도를 높인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까지도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테니스입니다. 학교에 보통 테니스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테니스를 접해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테니스도 이제 앞에 있는 풍선을 맞춰보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테니스에 대한 어떤 어,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컨텐츠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큰 표적, 풍선이 굉장히 컸죠. 그렇게 큰 표적을 맞히는 활동 정도로 처음에는 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기가 있어서 테니스 공이 자동으로 나오는 장치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 장치가 없는 학교가 최근에는 더 많이 생겨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장치가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학교들이 더 많은데, 지금처럼 옆에서 공을 던져주고 뭐 쳐보는 활동으로 연계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티볼 컨텐츠입니다. 티볼은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공을 주우러 가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티볼 활동을 하면서는 조금 더 실감나게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서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더 재밌게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바깥 활동에서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라든지 우천시에 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와서 티볼 경기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피칭 왕이라고 해서 이제 공을 실제로 던져보는, 우리가 흔히 스크린 야구장에서 접하는 컨텐츠들이랑 비슷한 컨텐츠들인데요. 야구 활동을 할 때 투수 활동을 실제로 연습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에는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가 공의 속도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가 뜨고 그 다음에 정확한 표적의 장소에다가 이렇게 던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연습하는 활동으로서 피칭왕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한번 표적을 맞춰보는 활동, 그리고 야구 활동이랑 또 연계를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핸드볼인데요. 핸드볼도 이제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의 축구 컨텐츠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던지는 동작을 통해서 골키퍼가 지금 맡고 있는데, 골키퍼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골키퍼가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은 굉장히 순간적인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공을 잘 막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잘 못 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다면은 키퍼가 잘 못 막는 곳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핸드볼을 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던지는 활동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스텝을 밟아가지고 던지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패스 연습을 하다가 이제 달려와가지고 던지기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연습까지도 이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왕복 달리기 컨텐츠입니다. 왕복 달리기는 일반적으로 강당이나 이제 운동장에서도 연습이 충분히 가능한데,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의 왕복 달리기는 장점이 실내에서 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의 어떤 악천후에도 예방이 된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더 큰 장점으로는 기록이 즉각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록을 파악을 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다음에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에서는 지금 학교마다 이제 폭이 다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지금처럼 좁게만 왕복을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교실 2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이제 달려가는 거리를 조절을 해가면서 팀으로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어 달리기 형식으로 왕복 달리기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진행을 했던 수업 장면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서도 왕복 달리기를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록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체육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또는 지도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을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러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체육 수업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악천후에서도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을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체육 수업을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깥의 운동장에서, 그리고 강당에서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들, 또는 뭐 영역형 경쟁이라든지 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어떤 지도를 할 때는 그 공간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하지만 그동안의 체육 수업에서 지도하기 어려웠던 어떤 사각지대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서 초등체육의 어떤 정상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